저가 좀 그리하다니까. 누가 봐도 잘하는 애가 없었어. 있어. 중상한 애가 있어. 배낭길 욕하던데. 진짜 말이 안 돼. 심은 애가 있어. 아니야? 중상하던데. 다양해가지고 시험 못 봐서 나갔는데. 파이팅! 우리 등비수열 할게요. 등비수열. 등차 수열하고 똑같아. 간다잉? 등비수열도 이런 느낌으로 하면 돼. 어차피 구하는 거 똑같거든. 일반항 구하는 거 방법 똑같고요. 등비수열은 뭐지? 곱하는 거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드는 수열이니까 이 R이 공비예요. 공비가 1보다 크면 뭐 값이 커질 거고 공비가 1보다 작으면 뭐 값이 작아지겠죠. 음수가 되면 이제 부호가 반대가 되고 그것만 주의해줘. 공비가 음수가 되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예. 공비가 양수였으면은 계속 양수던가 아니면 계속 무슨 수여야 돼? 음수가 유지되겠지, 그치? 이런 거 느낌 좀 알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똑같아요. 이웃한 두 항의 비가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등비수열도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몇 번 곱하는 거냐? 몇 번 곱하는 거죠? 한 번. 다섯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돼? 세 번. 이걸 알면 돼요. 그럼 14번째 항은 9번째 항에다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돼? 5번. 봐, 얼마나 쉬워? 그럼 일반항을 어떻게 만드냐? n번째 항은요, 내가 k번째 항부터 가고 싶으면 k번째 항부터 가면 돼. 그럼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돼? k번. 이렇게 되지. 이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다. k번째 항부터 출발하면 이만큼만 곱하면 돼.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교과서나 참고서에들이 다 몇 번째 항부터 출발하는 걸로 돼 있어요. 첫 번째 항부터 출발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요게 공식인 줄 아는데 공식이 아니야. 그쵸? 요거만 알면 되죠. 첫 번째 항부터 출발하고 싶으면 이렇게 가면 되고 k번째 항부터 가고 싶으면 이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무슨 함수냐 이건? 등비수열은 무슨 함수 비슷하죠? 지수함수 비슷하지. 지수함수. 등비중항이 있어요. 똑같아. 등비중항. 제가 몇 개를 써볼게. 이렇게 쓰면 이것도 가운데 항을 찾는 거예요. 너네 셋의 가운데가 있니? 있죠? 가운데 얘를 뭐라 부르는 거야? 등비중항. 근데 이거는 등비중항이다 보니까 곱이 같은 거야. 얘한테 뭐 곱하면 얘가 되고 얘한테 뭐 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 항을 제곱한 결과가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곱이랑 같다는 거죠. 등비중항은 요것만 기억하면 되지. 두 번째 항을 제곱하면, 그러니까 가운데 항을 제곱하면 양 끝에 곱한 거랑 같다. 만약에 요렇게가 있어. 요렇게 세 개. 그럼 이렇게 세 개면 누가 등비중항이야? 얘가 등비중항이죠. 그래서 A3에 뭐가? 제곱이 뭐 곱하기 뭐랑 같아? A1 곱하기 A5랑 같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아까 등차 수열은 뭐가 있었냐면 더하는 거였는데 등비 수열은 얘네를 곱하는 게 나와요. 얘네를 곱하는 게 나와. 이게 곱한 게 만약에 K라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얘랑 얘랑의 가운데 너가 있고 얘랑 얘랑의 가운데가 너가 있으니까 다시 A1과 A5의 가운데는 얘가 있으니까 얘가 A3의 제곱이랑 똑같잖아. A랑 A3의 가운데에도 3이 있으니까 A3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이건 가운데 있는 애를 몇 번 곱하는 거랑 똑같아요?
5번 곱하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차이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등차 수열은 더하는 거고 등비 수열은 곱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얘들아.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거야. 가운데항이 있으면 가운데항을 찾아서 가시고요. 만약에 가운데항이 없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 둘의 곱이나 얘네 둘의 곱이나 어때? 다 똑같아. 이유도 똑같죠? 얘한테 곱비를 하나 곱하면 얘가 되는 거고 거꾸로 얘한테 곱비 하나 나눠주면 얘가 되는 거니까 곱이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노란색 하나 구한 다음에 3번 제곱하면 K가 되겠지.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곱할 때 이런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잘 나와. 몇 번을 더했어? 3번을 더했죠? 항 넘버가 몇 칸씩 차이나? 한 칸씩 차이 나지. 만약에 이렇게야. 이것도 몇 번 더했어? 3번. 항 번호가 몇 번씩 차이나? 1씩 차이 나지. 야, 그럼 위에 있는 3개 더한 거랑 밑에 있는 3개 더한 건 관련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등차 수열일 때와 등 비수열일 때가 살짝 좀 차이가 나게 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 얘들아. 이게 만약에 등차 수열이었으면 7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은 비교하면 공차를 몇 번 더 해야 돼? 6번. 두 번째 항은 6번. 얘도 몇 번? 6번. 그럼 전반적으로 위에 있는 애한테 공차를 몇 번 더해줘야 얘가 될까요? 다시 각각이 공차를 몇 번씩 더해야 된다고? 6번 더해야 되잖아. 여기다가. 그러니까 얘를 다시 써보면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한 요 묶음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 더해주면 18번을 더 더해주면 얘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랑은 18D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등차수열이니까 이런 거야. 단 몇 개씩 더한 거의 구조가 뭐여야 돼? 같아야 돼. 3개야? 얘도 3개여야 되고 항번호가 1, 2, 3이야? 7, 8, 9야? 관련이 있어야 돼. 여기는 막 1, 3, 5인데 여기는 막 7, 8, 9 그러면 안 돼. 이쪽에서 어떨까? 봐봐.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잘 봐봐. 3개 더한 거고요. 이것도 3개 더한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여야 돼. 관계가 있단 말이야. 3개. 그러면 이번엔 등비수열이면 7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되죠? 6번. 얘도 몇 번? 얘도. 그럼 얘는 이 묶음에다가 그냥 곱하기 얼마를 한 거야? 아래 6제곱 하면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랑 차이점이 있죠. 이건 더해야 되니까 6D 3개를 더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는 곱하기니까 묶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덩어리에서 요 덩어리로 내려오려면 공비가 몇 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6개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저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계산을 줄여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되겠죠? 그거야. 잘 나와. 보여줄게. 저 알아뒀다가 이제 문제 풀 때 잘 써먹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 얘들아, 이게 SN이야. 나 지금 이거 더할 거야. 이 등비 수열을 더할 거야. 등차 수열도 더하는 걸 해봤으니까 등비 수열도 더하는 걸 해보자는 거지. 등비 수열 더할 거예요. 근데 등비 수열은 더하는데 좀 이건 공식을 외워야 돼. 근데 사실 등차 수열은 외울 필요 없잖아요. 외워졌지 지금. 그 구조만 생각해보면 돼. 그럼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근데 등비 수열은 그래도 외우는 편이 낫지. 자, 야 이걸 내가 이제 이거 할 때마다 애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 구조만 잘 생각해 주세요. 그럼 이것도 뭐 자동적으로 외워질 수도 있고.
이거 덧셈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뭐였죠? 여기다가 r을 한번 곱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애한테 r을 한 번 더 곱하는 거야. r을 곱해보면 다 알아. 모를 수 없어. 봐. r을 다 곱하면 위에 거랑 관계가 보인다는 거지. 항상. 이렇게. 둘을 뭐 하고 싶어? 네, 빼야죠. 빼면 이렇게 지워져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누구만 남고 이게 SN으로 묶으면 1-R이에요. A1이 남고 다 지워지고 얘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A1 R의 N제곱이 남겠지. 그래서 A1으로 살짝 묶어 주면 된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합공식이 두 개 나오는 거야, 얘들아. R이 1이 아닌 경우랑 R이 1인 경우로 나눠야 돼. R이 1이 아니면 이제 나눌 수 있는 거죠. 나눠주니까 SN이 뭐가 되냐면 1-R분의 A1 곱하기 1-R의 N제곱이 되겠죠.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이 이 공식을 외워야 돼. 그래야 합을 빨리 구하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할래? 외울래? 그럼 외우겠지. 이거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그치? R이 1이면 어떻게 돼? 여기가 R이 1이면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0,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라 이때 SN은 뭐가 돼? A1이 N번 더해져 있는 게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요 정도는 할 수 있으니 얘네들의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기억나죠?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데 요렇게 풀 때는 요렇게 풀 때의 차이점이 있지. 이거 언제 쓰는 거야? 공비가 무슨 수일 때? 1보다 작을 때. 얘는 공비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왜? 그래야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가 되거든. 여기도 부호가 플러스. 싫으면 하나만 외워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은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나 더. 여기까지는 외워줘야 돼. 어차피 우리가 이름이 있는 수열이 등차, 등비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까 등차 수열은 참 내가 이거 기말고사 아마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얘기하면 거짓말 치고 한 전 세계 인구만큼 얘기할 거야. 거짓말 요만큼 못해서. 전 세계 인구가 얼마냐? 80만 명인가? 80만 명? 미친놈. 80억이에요? 요즘은 80억 됐어? 몰라? 몇이죠?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 우리 때는 몇 명이었더라? 몇십억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몰라, 말아. 관심 없어. 아니, 아까 등차 수열은 이런 모양이었지. n에 관한 몇 차식인데? 2차식인데 뭐가 없는 거. 상수항이 없는 거. 만약에 상수항이 있으면 뭐라고 했죠? 짝퉁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건 몇 번째 항부터 등차수요? 두 번째 항부터. 얘 잘 뜯어보잖아요. 얘도 이렇게 생겼어. 이거든 잘 뜯어보면 봐봐. 내가 뜯어볼게. 얘 파란색으로 뜯어볼 테니까 봐봐. 파란색으로 뜯어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R-1분의 A1에 곱하기 R의 N제곱. 이 모양 봐.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R-1분의 마이너스 A1이에요. 그래서 보면 요거랑 요게 뭐만 달라? 부호만 달라. 그래서 만약에 이걸 A라고 두면 이건 B라고 두면 이렇게 생긴 거야.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 모양이에요. 항상 등비수열의 합은 요런 모양으로 생겼어. 깔끔하게. 엄청 깔끔하잖아. 이거 봐. 얘는 공비야. 거의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 반드시 몇 제곱이어야 돼? N제곱이어야 돼? 플러스 1 안 돼? 마이너스 1 안 돼? N만 있어야 돼? 2N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가 3의 2N 플러스 이렇게 3의 2N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얘는 뭘로 봐야 돼? 9의 N 빼기 1로 보는 거야. 그럼 이거 A 얼마야? 1이죠.
B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상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야. 다시 요렇게 생긴 모양이면 전부 다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 수열의 합인데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둘을 더하면 얼마야? 둘을 더해봐. 얼마야? 0. 그래서 A 더하기 B가 0이어야 돼. A 더하기 B가 0이어야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럼 이게 궁금할 거 아니야. 선생님 더한 게 0이 아니면요. 궁금하죠? 더한 게 0이 아니면 뭐겠어? 짝퉁입니다. 몇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에요. 공비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SN이 이렇게 생긴 거야. 9에 N 플러스 1. 이러면 A가 1, B가 1이에요. 더하면 0이 아니에요. 이러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에요. 알겠지? 어차피 외워야 될 게 몇 개라고? 두 개밖에 없잖아. 등차 아니면 등비밖에 없으니까 SM 모양도 외워주면 좋겠다는 거야. 등차 수열의 모양, 등비 수열의 모양. 알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문제 풀 때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 라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거기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바탕으로 앞으로 또 가서 연습을 좀 해볼게. 154페이지에 가서 이것도 웬만하면 그냥 보이는 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직접 해야 되는 경우는 해야지. 근데 무작정 다 계산하는 건 아니니까 558 볼게. 558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2 여덟 번째 항이 96 얘들아 그럼 공비가 몇 번 곱해져 있는 거야? 3번. 실제로 얼마가 곱해져야 돼요? 마이너스 8. 그럼 R이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3. 됐죠? 문제가 구하는 게 여섯 번째 항을 구하는 거네. 여섯 번째 항은 누가 봐도 다섯 번째에다 공비만 한 번 더 곱하면 되니까 얼마가 될 거야? 36 이렇게 될 테니까 잠깐만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 24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 561번 봐. 그냥 눈으로 풉니다. 거기 공비 양수 이건 중요하고요. R이 0보다 크대요. 자, 첫 번째 항이 10인데 그 다음 거 볼래? 이게 눈으로 보여야 돼. 얼마나 쉬워요? 보일 겁니다. 보셔요. 몇 개 더했어? 이렇게 보여야 돼요. 몇 개 더했어? 2개. 항이 5하고 6이네. 몇 개 더했어? 2개. 항이 3하고 4네. 그럼 관계가 있어 없어? 있다는 얘기죠? 얘들아 밑에서 위로 가든가 위에서 아래로 가려면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되는 거야? 2번 곱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뭐가 남는 거야? R제곱분의 1이 남겠죠. 그럼 R제곱분의 1이 9니까 R제곱이 얼마야? 9분의 1입니다. 그럼 R은 얼마예요? 원래 풀마 3분의 1인데 문제에서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공비는 3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공비를 그냥 구했고요. 문제는 두 번째 항을 구하는 거니까 뭐야? 여기다가 두 번째 항을 구하면 4라는 걸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됐죠? 저기 은근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좀 기억을 해두시고 거기 봐봐 563번 또 있잖아. 563번에 보면 이걸 봐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더했어. 그 다음 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더했어. 그 다음 건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를 더했어. 이걸 구하래. 봐봐. 이게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죠. 보세요. 2, 3, 4, 5, 6, 7 관계가 있어 없어? 있다는 거죠?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면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내려오는 거야? 3번.
공비를 3번 곱한 게 실제로 얼마예요? 8. 아, R의 세제곱이 8이에요. 그럼 R도 2라는 걸 구할 수 있지. 그리고 났더니 5, 6, 7, 8, 9, 10 관계 있어 없어? 있어요. 있네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면 공비 몇 번 곱하면 돼? 3번. 답 나왔네. 그럼 얘는 얼마야? 48에 320. 눈으로 푸는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문제는 계산을 하는 거야? 아니면 눈으로 푸는 거야? 눈으로 풀어야 돼요. 필요한 계산들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아까 얘기한 거니까 쭉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근데 564번 같은 건 어쩔 수가 없어. 첫 번째 항이 16분의 1이에요. 공비가 2예요. 문제가 AM이 n번째 항이 2000보다 커지는 m 값을 구하래. 이것도 머리가 좋은 애들은 그냥 후딱후딱 풀지만. 근데 우리는 그냥 갈게요. AM을 구해봐. AM을 구하면 첫 번째 항이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항부터 가야지. 16분의 1 곱하기 2의 몇 제곱이야? n-1제곱 가시면 되겠죠. n-1제곱이겠지? n번째 항이니까. 맞니? 이렇게 하면 이건 2의 n-몇이 될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2000보다 커지는 m값을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일반항을 이렇게 구하면 되지. 맞아? 일반항이 필요하면 일반항을 구하는 건데 필요가 없으면 나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일반항 한 번도 안 쓰잖아. 맞죠? 근데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 필요하면 써야 되니까 그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야, 거기 568번도 한번 해볼까? 봐봐. 568. 첫 번째 항이 4분의 1이고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이 있는데 여기 봤더니 3항 더하기 5항이 있고요. 여기는 3항분의 1 더하기 5항분의 1이네. 그때 A10의 값을 구하시는 게 문제입니다. 보여 이거? 이거 통분되지? 통분해요 빨리. A 3항 곱하기 A 5항분의 여기 뭐야? 3항 더하기 5항이네. 그럼 3항 더하기 5항은 약분돼서 없어지겠네. 맞아요? 그럼 여기 1만 남는 거죠. 야 그럼 3항 더하기 5항의 곱이 얼마야? 1이야. 첫 번째 항 4분의 1. 그럼 뭐 알려준 거야? 세 번째 항과 다섯째 항이 곱이니까 네 번째 항이 뭐야? 제곱이죠. 이게 보여야 된다고?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곱은 네 번째 항의 제곱인데 걔가 1이니까 네 번째 항은 얼마란 얘기예요?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절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죠. 왜?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1이지. 맞니? 구한 게 뭐라고? 10번째 항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첫 번째 항은 얼마야? 4분의 1이야. 첫 번째 항이 4분의 1이야? 네 번째 항이 1이야? 그럼 공비는 얼마야? 아래 세제곱이 얼마여야 돼요? 4여야 되죠. 그럼 10번째 항으로 가려면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되니? 6번 곱해야 돼. 그러니까 너의 제곱만큼 곱하겠지. 4의 제곱이니까 16이죠.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써먹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는데 합구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합공식을 써야 됩니다. 합공식을 쓰는 건데 570번 해볼까? 569번 먼저 해볼게. 아니다. 570번 하자 그냥. 얘들아 이거를 더하래? 그럼 공비 얼마니?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게 몇 번째 항이죠? 13번째. 세 번째 2K 마이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면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5, 뭐 집어넣으면 20이 되냐? 12번째. 12번째. 그럼 항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항 12개입니다. 아, 근데 이거 하나 잘못 쓰면 문제 틀립니다. 그러니까 주의. 항은 12개예요. 맞지? 그럼 공식을 갈 거야. 공비 얼마야? 4예요. 첫 항은 얘죠. 첫 항은 2의 세제곱 8입니다. 그럼 공식 가볼게. 2분의 미친놈아. R-1분의 왜 지금 R-1라고 하는지 알겠죠? 4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8 공비의 몇 제곱이지? 항의 개수 12제곱 빼기 1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계산하시면 되죠. 등비수열 합공식은 이걸 써야 돼. 근데 이걸 만약에 자기가 1-4분의 8 곱하기 1-4의 12제곱이라고 했다고 쳐도 어차피 똑같아. 부호만 되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써야 됩니다. 공비는 등비수열 합공식은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써주시고. 야, 571번 봐봐. 이런 것도 이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으면 좋아요.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4입니다. 5항까지 합이 4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리고 구하는 건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답만 구한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구조가 보여? 이것도 5개 더했죠. 이건 몇 개 더해요? 10개. 이건 몇 개야? 15개. 하필이면 다시 5개. 1부터 시작해 5개. 1부터 시작해 10개. 1부터 시작해서 15개야. 얘를 잘 뜯어보면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더한 덩어리에다가 6부터 10까지 더한 이 덩어리의 합인데 아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5개의 합이고 5개의 합이죠. 규칙이 똑같지. 그럼 여기서 여기로 건너올 때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돼? 5번을 곱하시면 되죠. 그럼 실제로 얘가 4였어요. 근데 합이 마이너스 20이 되려면 얘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4여야 돼요. 그럼 실제로 아래 5제곱은 얼마였단 얘기예요? 마이너스 6이었단 얘기죠. 이해되지? 그럼 얘는 구하는 게 여기에다 뭐만 더 더하면 돼? 한 덩어리 더 더하면 되지. 아니 A11부터 A15까지 한 덩어리만 더 더하면 될 거고 얘네들도 분명 R 5개를 곱한 걸 테니까 얼마를 더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6을 더 곱해버리면 되지. 그럼 얼마가 되냐? 그래서 이렇게 더한 답이 얘가 되겠죠. 물론 이거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굳이 공식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 구조가 보이는 게 있으면 구조를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 단순히 계산만 하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 계산은 필요하면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해야 되니까 그건 계산으로 가시고 그 전에 이게 규칙이 있으면 만약에 이건 5개인데 이거 이렇게 냈다. 봐봐. 이거 8. 이거 막 20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보통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 왜냐면 여기가 그럼 다 계산이거든. 그러니까 나름 문제가 의미를 갖고 물어볼 테니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관계가 있나? 근데 관계가 있나 봤는데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 관계가 안 보여. 그럼 그냥 계산. 그거 언제 해야 돼? 미리 이게 문제 풀 때 한 번씩 해봐야 돼. 이거 관계가 있나? 그래서 그 경험치를 쌓아야 되지. 전에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생판 처음 보는 문제야. 근데 살짝 쳐다봤어. 관계가 안 보이는데, 그럼 그냥 계산 가야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건. 그러니까 시험이었다면, 만약에. 근데 지금 상황은 시험은 아니니까, 경험을 해야 되잖아? 경험치를 좀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해보라고. 집에서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여기 봐. 뒤에 572번 볼래? 572번 봤더니 572번은 어때요? 보세요. 처음에 적혀 있는 건 1, 2, 3야. 1, 2, 3 해가지고 몇 개까지 더하는 거야?
20개까지 더하는 게 4래. 근데 밑에 있는 거 봐라.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해가지고 19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지. 이건 15죠. 맞니? 그럼 니네가 봐도 얘네들이 관계가 있냐? 그렇게 뭐 관계가 특별히 보이진 않잖아요. 그쵸? 맞지? 근데 이것도 굳이 관계를 찾으라고 하면 이렇게 찾을 수는 있어. 굳이 찾으라고 해요. 봐봐. 왠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 이렇게? 이건 얼마일까? 얼마야? 3? 갑자기 3? 저 18 아니에요? 어디가? 4가 이거 18이네. 미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3. 그럼 보여? 이렇게 놓고 하면 보여? 위에 거랑 밑에 거가 보이냐고요? 안 보여? 보이죠? 위에 거와 밑에 거에 규칙이 있지? 야, 위에 거에서 밑으로 가려면 공비가 몇을 곱해야 돼? 한 번을 곱하는 거죠? 그럼 R이 얼마예요? 5분의 1이겠네? 맞잖아? 이렇게 할 수 있지. 얘네 둘은 없었으나, 없잖아요. 개수도 다르고 없단 말이야. 그런데 요거를 얘랑 엮으면 이렇게는 엮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할 수 있지. 이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답은 5분의 1이죠. 근데 나 봐봐. 이게 만약에 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간다고. 1-R분의 첫 번째 항 1-R에 20제곱 18. 얘 딱 보자마자 이거 공비는 R제곱인데 1-R 제곱분의 A1 1-R의 제곱에 10개니까 또 20이에요. 이게 15네. 그럼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면 다 똑같이 구할 수 있어. 내가 지금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계산을 한 줄, 두 줄 쓰는 걸 줄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럴 수 있으면 이득일까 아닐까? 뭐 니네가 알아서 생각하죠. 이득이겠죠? 아니라고 생각하면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이득이 있습니다. 자, 거기 574번 야 개꿀 573번 봐. 여기 개꿀이에요. SN이 이렇게 생겼어. 봐봐. 이렇게 생긴 건 무슨 수열밖에 없다고? 비수열밖에 없어. 그런데 n 플러스 2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플러스 2 앞으로 뭐 해야 돼? 빼야 돼. 그럼 뭐라고 뺄 거야? 9 곱하기 3의 n으로 빼야지. 맞아요? 맞아? 근데 문제를 읽어볼게. 거기 수열 AN이 무슨 수열이 되래? 등비 수열이 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진퉁이 되라고. 오리지널. 짝퉁 말고 그럼 K 얼마 해야 돼?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죠. 그 다음 574도 해볼게. 첫 번째 항이 3입니다. 공비는 1보다 큰 등비 수열인데 S4가 써 있고요. S2가 써 있고요. 여기는 6에 A3이 써 있고 A5가 써 있어. 여기부터 봐봐. 이것도 된다. 얘들아. 여기 봐. S4는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죠. 맞나요? 근데 얘랑 관계가 있니 없니? 이런 걸 보란 얘기야. 관계 있죠. 그럼 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려면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돼? 2번이죠. 얘는 A1 더하기 A2지. 맞아? 그럼 다 약분되는 거 보여? 이건 약분해서 1이고요. 얘는 약분하면 뭐만 남는 거야? 아래 제곱만 남는 거지. 이해돼?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걸 이게 조금 계산이 잘 되는 애는 선생님이 지금 한 거 안 쓰더라도 이거 보이는 애가 있어요. 나는 써야 돼. 나는 안 쓰면 안 돼. 근데 너네는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세요.
야, 이거 약분해봐. 얼마야? R 제곱분의 6이죠. 이거 풀어서 R 구하는 겁니다. 근데 R 제곱 그냥 보인다, 야. R 제곱 얼마냐? 2래. 와. 이 넣으면 3이고 이 넣으면 3이잖아, 그치? 나오네. R 제곱은. 아니면 R 제곱 곱해서 몇 차 방정식 풀면 돼? 2차 방정식 풀면 되고. 그러니까 R 제곱 2인데요. R은 1보다 크니까 R이 얼마란 얘기야? R이 루트 2란 얘기겠지, 그치? 이렇게. 루트 1 구하신 다음에 거기 문제에서 원하는 H를 구하면 되죠. 맞니? 그런데 이제 H를 구하면 되네. H는 뭐니?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되니? 6번 곱하면 되죠.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들아 근데 봐봐. 만약에 이걸 못 봤다고 생각을 해봐. 봤는데 이게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냥 공식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이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애들이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 보면 이건 쉬운 거고 어려운 문제에도 그게 있단 말이야. 오히려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이런 관계가 있는 게 훨씬 많아. 그래서 관계를 찾는 애가 좀 빨리 푸는 거고 관계를 못 찾는 애들은 이렇게 계산을 막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열심히 계산해서 풀리는 애와 계산하다가 이제 말려요, 자기가. 그런 경우가 있지. 예,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서 숙제는 거기 어디냐? 614번까지만 합시다. 577번부터. 578번? 577번? 숙제는 577부터 500 얼마라고? 내가 얼마라고 했지? 아니 500이 아니네? 614. 614. 여기다가 앞에 그거 3스텝 요게 숙제입니다. 알았죠? 요거 풀어오시면 돼요. 자, 풀어오면 되는데 몇 개만 그냥 잠깐 맛배기로 문제 풀 때 이런 걸 생각하면 좀 풀어보라는 차원에서 근데 만약에 생각했는데 생각 안 되면 그냥 한번 계산으로 밀고 가보시고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588을 보세요. 588 가볼게. 자, 문제를 보면은 등차 수열이 있어요. 처음 4개 합이 26이죠. 이게 몇 번 풀다 보면 이거 보면 이제 야 이거 뭐야 왜 개 쉬운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겠지. 마지막 4개의 합이 134예요. 그리고 다조건에 뭐를 줬냐면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줬습니다. 261이에요. n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보세요. 보이지? 지금 등차수열 아까 수업한 거 조금만 들었으면 보인다고. 그냥 보이죠? 안 보여? 보이잖아. 안 보인다고요? 여기 봐봐. 자, 얘들아. 이 등차수열, 니네 머릿속으로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쓰는 건 니네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 중이야. 이걸 봤더니,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항의 개수를 곱하면 260이 나올 건데, 이렇게 둘이 더한 거와, 이렇게 둘이 더한 거와, 이렇게 둘이 더한 거와, 이렇게 둘이 더한 게 서로 뭐하니까? 같으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야? 160이네. 그럼 이렇게 둘이 더한 건 얼마야? 40이죠. 그럼 얘가 40이네. 그럼 2분의 40이니까 20이니까 n은 얼마야?
이렇게. 이해해? 근데 봐봐. 해봐. 만약에 그냥 아니 뭐 이 문제는 딱히 쓸 건 없겠지만 근데 우리 이것도 할 수 있죠. 얘들아. 이렇게 4개 더한 거는 이렇게 4개 더한 것도 규칙이 있지. 맞냐? 얘 4개 더한 거, 얘 4개 더한 거 규칙이 있죠. 여기서 일로 내려오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되죠? 4번? 이건 1항이고 이건 n-3번 짝이잖아.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돼? n-4번 더해야 되지. n-4번, n-4번, n-4번. 공차를 n-4번을 몇 번 더해야 돼? 4번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차를 4n-16번 더하면 실제로 얘에서 일로 내려오는 게 되는 거지. 얼마 가야 돼? 108?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물론 이 문제에서 이걸 쓰진 않겠지만. 알겠니? 이런 느낌이라는 거. 야, 봐봐. 문제, 암산은 아닌가?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야. 알아두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590번 볼게. 590번 봐봐. 첫 번째 항이 44예요. 공차가 -3이야.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SN은 얘들아 쭉 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한 건데 봐봐. 이 느낌 오죠? 첫 번째 항 44.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점점 항이 뭐해? 플러스 가다가 어느 순간 뭐가 되지? 마이너스로 바뀌지. 맞아요? 그럼 SN이 문제에서 뭐가 되는 걸 구하래? 제일 커지는 데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이 최대겠지. 그치? 얘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이건 다른 말로 뭘 구하라는 문제인 거야?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는 항이 몇 번째니? 이거 찾는 거지. 맞아? 그럼 빨리 우리 무슨 항을 구해버리는 거야? 일반 항을 구해서. 공차가 -3이니까 -3n 플러스 첫 번째 항이 44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44가 되려면 여기가 40 얼마면 돼? 7이면 되겠죠. 공차가 -3이니까 첫 번째 항이 44였으니까 여기다 1을 넣으면 44가 되려면 여기 47을 넣으면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여기 봐봐. 야, 내가 지금 하는 거 이것도 니네가 집에 가서 해보면 알겠지만 AN을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왜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한 줄 더 쓸 거라고. 그런 느낌이 나는 거지. 알아듣겠죠? 얘가 무슨 수가 되는 걸 찾아야 돼? 음수가 되는 항을 먼저 찾아. 얼마니? 3분의 47보다 커지는 거야. 얼마야? 이거 얼마지? 3, 1은 3. 3, 5, 15. 15쪽 얼마니까 16번째부터 음수가 되는 거죠. 그냥 몇 번째 항까지가 합이 최대가 되는 거야? 15번째 항까지가 합이 최대가 되고 16번째 항부터는 이제 음수를 더하는 거 합이 작아지겠지. 그치?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됐나요? 그 다음 문제는 그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대값하고 n은 15가 되는 거고 S15를 구해야 되죠. 그치? S15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S15를 구하려면 2분의 항의 수 15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게 첫 번째 항과 공차가 제시되어 있으니 2 곱하기 첫 항 n-1 공차니까 14 곱하기 -3을 가셔서 S15를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맞지? 근데 봐봐. 얘들아 봐봐. 만약에 선생님한테 이 문제를 풀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도 풀겠지. 이렇게도 풀 것 같아 나는. 지금 공차가 -3이죠. 얘들아 참고로 SN을 구해보면 SN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44가 돼야 되거든.
1을 넣으면 44가 돼. 2분의 88이 되는 말이야. 얼마야? SN은 이미 구했습니다. 그쵸? 여기다가 지금 이 15라는 값만 구하면 15를 집어넣으면 되지. 근데 봐봐. 얘가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니,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원점 지난다 했지? 여기 얼마게? 이거 3분의 91이지. 맞아요? 3분의 91 맞아? 아닌가? 맞니? 여기 얼마게? 가운데니까. 6분의 91이죠. 6분의 91은 대충 얼마지? 10. 5점. 중요합니다. 15점 얼마예요? 15 더하기 얼마죠? 6분의 1이지. 그럼 15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15가 가까이 있어? 16이 가까이 있어? 15가 가까이 있어서 얘는 15일 때가 더 높이 있고요. 16일 때가 더 멀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5일 때가 무슨 값이 되는 거야? 대값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게 왜 그러냐면 15 더하기 6분의 1이어서 그런 거야. 근데 만약에 재수가 줘가지고 얘가 만약에 여기가 뭐 30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딱 얼마야? 15가 되겠죠. 그러면 그건 15가 답이지 그냥. 이런 경우. 그래서 n이 15인 건 빨리 이렇게 구하면 되고 15를 여기다 그냥 대입해도 답을 구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지금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이런 식의 내용들을 적절히 잘 적용을 시키면 계산을 줄일 수도 있고. 알겠죠? 그걸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 기말고사 때 남들보다 조금 더 계산을 줄이면서 잘 풀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연습을 좀 해갖고 오시면 좋겠네요. 알겠죠? 숙제는 요겁니다. 잘 풀어갖고 오시고. 이거 언제까지 숙제라고요?